안녕하십니까. 에스더입니다. 나 왜 이렇게, 진짜. 아니, 여러분, 일단,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웃음이 나와서 이거 방송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며칠입니까? 3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VOA 방송에서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어?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하고 시진핑이가 둘이 몰래 만나가지고 밀담을 나눴죠? 자, 그렇게 밀담을 나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28일입니다. 28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 형님, 역시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라는 사실 알려주는. 니들 내가 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 뉴스 기사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자, 일자는 3월 28일 보이시죠? 3월 28일. 어떡하면 좋아.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경제비상조치법 발동 검토. 중국 기업 미국 내 자산 압류를 하고 동결을 한다. 무역전쟁 제2라운드. 여러분, 이 기사는요, 따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입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되고요. 또 물론 제가 이 허접하고 비전문가 방송하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능력도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국제 긴급 경제조치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통신인 블룸버그는 한국 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 긴급 경제조치법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28일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시진핑이가 나 김정은 만났어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영TV인 CCTV를 통해서 발표한 날 아닙니까? 정말 나는 우리 트럼프 형님, 나 이제는 트럼프 형님도 약해. 가트럼프님, 우리 가트럼프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센스쟁이 정말. 28일 날 중국의 CCTV에서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김정은을 황제 의전 특급 대우를 했다. 여기 중국 군 의장대가 받들어 총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 지금 밥 먹는 거 보세요. 좀.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청 황제의 행궁이었던 양위안자에서 환송 오창까지. 청나라 때 황제가 쓰던 행궁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만찬을 점심을 먹었답니다. 와, 정말 누구랑 비교됩니다. 여기 요 사람들. 만두 찍어 먹고 있어. 이 사람들. 진짜 비교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남녀관계, 이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예스맨으로 가면 안 되고 3번 이상은 튕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정은이 평소에 시진핑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국제적인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내부적인 어떤 축제 행사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맨날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다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산통을 다 깨놓고 미운 짓만 골라 하던 김정은인데 결국에는 이런 융숭한 황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중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무조건 예스. 한국의 그 고급 산업 기술 다 갖다 바쳐. 그 부뿐만이 아니라 방위 산업 기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까지 다 갖다 바쳐. 아주 몸 주고 마음 주고 영혼까지 팔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다가. 그런 결과가 뭡니까? 이겁니다, 혼밥. 문 대통령 베이징에서 서민 식당에서 빵과 두유로 아침 식사를 정말. 어쨌든 오늘 얘기의 주제가 이게 아닌데 지금 제가 오늘 잠깐 갓길에다가 잠깐 주차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이렇게 트럼프의 뒤통수를 세게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선물로 바로 그 시진핑이 김정은이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순간 이렇게 경제 비상조치법이라는 선물을 바로 날렸습니다. 가트럼프 역시. 국제 경제 비상조치법의 영어 원문은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다.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연결해 IEEPA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미국 국가나 기업의 재산을 탈취했거나 탈취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와, 세다, 세. 국제긴급경제조치법은 1977년 제정됐다. 외국 기업의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미국은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이렇게 비밀리에 회동한 것을 미치겠다. 귀여워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실제로 뭐 걔네 둘이 만난 게 뭐 돼지 둘이 만나가지고 작당 모의 한 게 뭐 미국의 입장에서 뭐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만큼 비밀리에 만나서 작당 모의 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빡도름을 우리 가트럼프님께서 빡돌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뭐 기사 내용이 별 긴 것도 아닌데 지금 웃느라고 제가 기사를 못 읽겠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자산 거래 차단 및 동결을 할 수 있다. 이 언론은 즉 블룸버그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국제 긴급 경제조치법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 5G입니다. 여러분 5G. 제가 5G 이랬다가 아는 분한테 혼났습니다. 그쪽 업계에 계신 분인데 무식하게 5G 하면 안 됩니다. 5G입니다. 자, 5세대 이동통신 5G 같은 첨단 기술 중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탈취 시도가 있다고 본다.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저지시킨 것도 이와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긴급 경제조치법 발동에 관한 실무 작업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지휘하고 있다. 재무장관. 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재무장관. 우리 김정일 박사님 그 자연사방문가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미국의 제일 무서운 부서가 재무부 장관이다. 그 누구죠? 맨데크 차관. 라트비아 은행 미 금융권에서 그 퇴출시킨 그 재무부 소속 아닙니까?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동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자, 검토가 이게 진짜 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켜보도록 합시다.
미국이 뭐 단순히 이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비밀리에 만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타국에 특히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기술을 유출해가는 것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10년간 500조, 매년 50조, 지금 아마 더 될 겁니다. 매년 50조 이상의 기술을 중국이 유출해 가고 있다. 이런 기사 제가 보여드렸었죠. 특히 첨단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기술이라든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기밀 이런 것들을 중국인 미녀 스파이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빼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성국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극단적인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과 그 관련된 국가들을 적성국이라고 2017년도 12월 신국가 안보 전략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 당국이 중국의 엔트파이낸셜에 미국의 머니그램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합병이 불발되었다라는 기사가 2018년도 1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사례. 중국이 미국의 특수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이라는 명분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빼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는 그런 통로나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알리페이 운영사인 엔트파이낸셜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알리페이. 자, 머니그램은 미국 거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트파이낸셜은 머니그램 합병 관련 나옵니다. 데이터 안정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합병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합병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서 머니그램에서는 319억 원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자, 319억 원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중국 회사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그리고 환율 문제에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시도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안 문제죠. 보안. 시스템의 보안 문제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중국 제품을 갖다가 쓰게 되면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국 제품을 썼다가 보안이 뚫려가지고 해킹을 당해서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던 그런 많은 사례들이 좀 과거에 있었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뉴스 화해의 경계론 미국 동맹국들에도 확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사는 2018년도 3월 21일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안보사항의 우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동맹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안보사항의 우려가 거론되었고 한국에서 이동통신사의 최고 경영자가 5세대 5G 이동통신망 장비의 공급자 선정과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그 신뢰다. 또 호주에서도 이 안보상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화웨이 것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를 부상한 화웨이에 대해 이미 1년의 견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화웨이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화웨이의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회 보고가 나오면서 화웨이는 사실상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배제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2위의 이동통신사인 AT&T는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 자, 그런데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이 2018년도 어떤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코리아 헤럴드와 인터뷰를 갖는 가운데 화웨이는 우려의 대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화웨이는 우려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웨이를 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끼게 되면 우리 그 국가의 안보 문제가 지대하게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화웨이 거 절대 쓰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분명히 이렇게 뉴스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2018년도 2월 13일 기사죠? 자, 5G 조기 상용화 때엔 화웨이 장비가 싹쓸이할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통신 기지국에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 간의 5G 조기 상용화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기술력과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쓰라는 거죠. 이거 좀 화웨이 거 쓰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그 안보, 통신 안보 이런 거를 그냥 중국에게다 싹 다 갖다 바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명분이 뭡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싸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게 비지떡이다. 왜? 얘네들이 이 기지국에다가 백도어를 설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통신 그 내역, 우리가 통화하는 내역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거 얘네들이 싹 다 빼가면 그 정보 가격, 그 가격에 비하면 이거 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의 기술 유출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보 유출까지 합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사이버 안보는 중국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열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화웨이 장비를 쓴다면. 그러니까 사이버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사이버 식민지. 자, 미국이 준 국가 경제 비상 상태라고 상정을 하고 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비상 조치법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다가 화웨이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중국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이 중국을 너무너무 물고 빨고 G2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인 양, 황제 국가인 양 모시고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파면 팔수록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때맞춰 우리 가트럼프님께서 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비상조치법 발동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가트럼프님. 여러분 진짜로 이 일부 소수의 우파 선두주자 언론인들이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사람들 방송을 들으면 반미 감정이 생깁니다. 반미 감정이 생겨요. 지금 우리 가트럼프님께서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뽑아내 버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시킬 겁니다. 자, 통일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한국을 건설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만주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김정인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플러스 만주수복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층군 박사님도 나는 우리 이층군 박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쨌든 아버지 같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우리 이층군 박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에 있어서 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반드시 자유통일 국가로 통일이 되게 만들 것이며 플러스 만주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28일이죠. 3월 28일 어제 날린 트위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Now, there is a good chance. 가능성이 아주 높다. That Kim Jong-un will do what is right for his people and for humanity. His people and for humanity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정은이가 만약에 주민과 인류의 인권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의 목을 따도 된다라는 참 천재입니다. 이런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명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김정은이가 옳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주민과 인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면 됩니다. 만약에 옳은 일을 안 한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김정은이가. 자살을 하든 할복을 하든 스스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든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기사 제목을 보고 트럼프가 경제비상조치법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시진핑 김정은 니네 이제 뒤졌다. 쇼타임 이즈 on.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었다. 자, 이런 징후로서 저는 이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투벤져스 합체했다니까. 김정은 이거 실하냐? 실합니다, 이제. 다 죽었어, 그냥 다 뒤졌어.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